네, 안녕하십니까. 모대 삼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어제와 같이, 이렇게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비가 좀 와서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틀 연속 비가 오니까 또 이렇게 꿉꿉하네요. 예, 꿉꿉하다 그러죠. 뭔가 좀 끈적끈적거리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 이렇게 에어컨까지 트는 저에게 그런 하루입니다. 자, 이게 똑같은 빈데도 내 상황에 따라 쾌적하게 느낄 때도 있고 또 꿉꿉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도 저는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이란 것은 그대로 있는데 사는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삼성전자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욕을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삼성전자는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주식을 바라보고 대하는 자세는 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손해보는 사람들의 이제 유형들이에요. 혹시 내가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좀 드시면 삼성전자 투자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이영주 씨라는 이제 재무 상담사예요. 요분이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요. 재무 상담사 관점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되게 이제 많이 알려주신 분이고, 삼성전자 이제 좀 예찬론자 같은 느낌도 저는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자, 요분이 이제 이렇게 좀 나눠놓은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삼성전자를 은행 예적금과 비교하는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손해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새 이제 뭐 작년부터 투자 열풍이 불었죠. 부동산, 뭐 코인,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 어쨌든 은행보다 금리가 이제 너무 낮아지니까 은행이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는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대형주고 안전하다는 삼성전자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결론은 이제 뭐 얼마 전에 봤듯이 동학개미 500만 명이 뭐 된다 이런 기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은행 금리보다는 낮아서 대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원금이 보장되고 금리가 높기를 바래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은행 예적금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주식은 은행 예적금은 서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이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라면 원금 보장이란 미련은 버려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힘들다는 얘기죠. 이건 삼성전자를 떠나서도 어떤 투자를 하셔도 조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어떤 투자가 원금의 손실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요런 거를 하나 또 예로 보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무엇을 할 때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이제 친구 관계, 직장 관계에서도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또 친해지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투자 쪽에서도 죽어도 원금을 지켜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투자 쪽에서 해석으로 보면 사실은 원금 손실이라는 리스크는 어느 투자에서도 다 갖고 가야 되고 그거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은 삼성전자도 힘듭니다. 이번 주 겪어보세요. 물론 매도해야 손실이 난 거지만 쉽지 않잖아요. 삼성전자가. 예. 이러신 분들은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사람. 요거는 저는, 이영주라는 이분은 뭐, 요거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저는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요 내용을 보면, 우량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도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량 주식이라고 해도 주가가 등락한단 말이잖아요. 등락을 한 걸 내가 매도 치는 순간에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량 기업의 주식이 좀 떨어졌으면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못 버티고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투덜대시는 분들과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은 의외로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대담하시고,
댓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더 장기 투자에 더 맞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보면. 그러나 주변에서도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제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은 원래 불안해하는 동물입니다. 안 해본 것들, 처음 해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미래, 이런 것들은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불안은 뭐냐면 여러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저는 참고 견뎌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 한 주 정말 100% 태어나신 분이 있었을까요? 삼성전자가 2, 3일 동안 연달아서 2%뭐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정말 태어나신 분이 또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시청자 구독자분들 다 견뎌냈었어요. 네, 댓글로 저한테 더 산다, 떨어지면 더 산다 이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하지만 그걸 참고 견뎌내시는 분들이 저는 삼성전자를 해야 된다. 예, 제 생각을 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 이거는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주변에 있으시죠, 그런 분들. 내가 삼성전자를 좀 했고, 불과 몇 주 차이도 안 나. 한 달 먼저 했는데, 한 달 뒤에 산 사람이 또 물어봐, 앞 사람에게. 야, 이거 언제 사야 돼? 이거 싼 거야, 아닌 거야? 서로 물어봐, 자기들끼리. 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영주 씨는요,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라는 사람이 매수 타이밍을 묻는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거침없이 말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뒷산이 아니라 히말라야 같은 거산을 오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사람이 1m 더 먼저 출발하느냐, 더 늦게 출발하느냐 고민을 하고 있다면 히말라야를 올라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요걸 이제 완전히 공감하는데요. 삼성전자를 이제 언제 사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은 사실은 삼성전자를 하지 않는 게 맞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자기 주관이 없으신 거고요.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들어오셔도 아마 오래 못 버틸 거예요. 100% 떨어지면은 책임 물을 거잖아요. 네, 언제 사야지 물어봐 놓고 떨어지면 그 사람 책임 전가하실 거잖아요. 투자에서 이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이던 다른 것도 투자는 좀 안 하시는 게 좀 나아요. 물어보고 들어가신다면. 그냥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한 42,000원까지 떨어졌다가 5만원대 이제 넘어서면서 W자 반등 나온다고 작년 6월, 7월인가요? 그때쯤 난리가 또 났었어요. 매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도 이제 5만원대 초반, 5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49,000원에 떨어졌을 때 다시, 누구는 49,000원에 샀다고 되게 좋아했고, 52,000원, 53,000원, 55,000원에 사셨던 분들이 내가 고점에서 샀다고 댓글로 공방전이 이루어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49,000원이든 53,000원이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52,000원에 사셨던 분과 49,000원에 사셨던 분이 이번 주에 갑자기 나온 요런 폭락장에서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난 수익인데 버티면 되잖아요. 요게 좀 지나고 나면, 물론은 뭐 주식의 격언이죠, 명언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는 게 맞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조금 빨리 들어와서 배당을 챙기고 장기 투자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요것도 진짜 질문 많죠. 삼성전자를 언제 팔지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그 이영주 씨는 시종일관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라고 권고를 해요. 저도 똑같고, 저 말고 여러분들이 또 보는 그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똑같이 말을 해요.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뭐 10% 먹고 나갈 거면 아예 투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 요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삼성전자로 10% 먹을 거면 여러분 진짜 재미없습니다. 심지어는 10%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들어오신 분은 10%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15%에서 20% 났거든요. 삼성전자 그만큼 단기 투자 재미없어요. 예. 삼성전자로 10%, 20%, 그래요. 30% 수익을 냈다 칩시다. 근데 그것이 인생이 바뀌나요?
이게 바뀌신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그 타이밍을 짧게 보고 10%, 20%, 30%의 수익만 보고 들어와서 무엇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최소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 되기 위해선 내가 몇 배의 수익률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언제 팔지 타이밍 요거 노리시는 분은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안 맞아요. 왜냐면 이제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분들은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하시는 거를 권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건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참 희한하죠? 내 주식은 왜 이렇게 안 가고, 남의 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뭐 왜 이렇게 코인들은 날라다니고, 바이오주들은 왜 이렇게 하루 만에 막 30%씩, 20%씩 이렇게 뛰는지, 그죠? 예, 그거는 참 인간의 심리로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은 합쳐서 2,000개가 넘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까지 합치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 다 관심 가지면 할 게 없습니다. 요거 다 관심 가지면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바이오 종목이 오르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이걸 왜 했지? 저 바이오주 샀으면은 잠깐에서 한 10%, 20% 먹고 다시 또 삼성전자 그때 사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러신 분들은 아마 다른 종목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삶 속에서 많은 걸 비교하실 확률도 높아요.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하지? 내 주변은 다 왜 이러지? 내 직장 동료들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러신 분들의 특징이 이제 본인이 이상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예. 그냥 요거는 이제 이영주 씨가 5가지로 이제 나눠 놓은 거를 참고로 예를 한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똑같은 주식을 똑같이 선택했는데요. 누군가는 매일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는 그걸로 큰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떠나서 계속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식은 가만히 있어요. 삼성전자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반도체를 선도해 나가겠다. 거기에 가전, 스마트폰 부분, 또 하만 전장 부분까지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앞을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주식에도 누군가는 수익을 올리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것,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흥미진진한 삼성전자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